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동안 성형을 고려할 때는 처짐이 있는지 꺼짐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단순히 팔자에 필러만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처진 부위를 함께 보강해서 주름이 덜 생기도록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네 하고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단순히 쌍꺼풀 하면 좀 젊어지려나?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젊어진다던데 그거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화가 진행되는 포인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수술을 받고 오히려 얼굴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동안 성형 핵심 포인트 3곳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노화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젊은 내 얼굴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최근에 얼굴이 나이 든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얼굴에 꺼짐 현상이고 또 하나는 처짐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지방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구획이 나눠져 있고 그 중에는 지방이 얇은 층도 있고 깊은 층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있는 곳이 빠지는 게 바로 꺼짐 현상이 생기는 부위고요.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눈 밑 광대 쪽,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 턱주름이 주로 많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꺼지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방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런 부위의 지방량이 늘어나다 보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처지는 게 바로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처지는 부위도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눈밑, 팔자주름 위, 마리오네트 주름 위쪽이 주로 많이 처집니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꺼지는 부위와 처지는 부위가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동안 성형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쌍꺼풀을 하면 젊어 보이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중에서 어디가 많이 꺼져 있고 어디가 많이 처져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꺼진 부위는 채워주고 처진 부위는 리프팅이나 올려주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동안 수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안 성형을 위해 꼭 집중해야 할 3곳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밑입니다. 눈밑은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부위인데요. 그냥 평평한 얼굴에서 한쪽만 늘어나거나 한쪽만 꺼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양쪽이 같이 진행돼서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처져 있으면 더 차이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눈밑 주름은 단순히 주름이 생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 자칫 피곤하거나 우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주름을 개선하실 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제거를 통해서 눈밑의 지방을 덜어주고 눈밑 앞광대의 꺼진 부위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채워지는 시술을 해주면 지금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얼굴이 되실 겁니다. 동안 성형 핵심 부위 두 번째는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도 마찬가지로 꺼짐과 처짐이 동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위예요. 우리가 웃을 때 또렷하게 생기는 그 라인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팔자 라인 위쪽이나 광대 쪽 아래쪽의 조직이 처지면서 주름선을 누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팔자 부위 자체가 꺼지기 때문에 꺼지는 부위는 더 꺼지고 처지는 부위는 더 처지기 때문에 골이 더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고민이다 하고 찾아오신 분들한테도 저는 단순히 팔자에 필러만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처진 부위를 함께 보강해서 주름이 덜 생기도록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안면부가 살짝 내려온 경우라면 실리프팅이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통해서 탄력을 개선해주고 많이 처져서 내려온 경우라면 단순한 실 리프팅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상 수술을 통해서 쫙 당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처짐이 있는지 꺼짐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더 결과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동안 성형의 핵심 부위 마지막은 마리오네트 주름입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은 입가 양옆으로 내려오는 선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처져서 표정이 우울하거나 심술구져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입 주변은 말하고 식사하고 웃고 다양한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 탄력을 잃고 처지면 바로 티가 나는 편이라서 입가 주름이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역시 단순한 주름 개선을 넘어 턱라인까지 내려오는 처짐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 주변이 밝고 생기 있어 보이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동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네트 주름 부위도 볼륨이 꺼져 있으면 그 골이 더 깊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볼륨을
채워주고, 살짝 처져 있다면 리프팅 시술로 도움이 되겠지만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상술을 통해서 쫙 당겨주는 것이 확실한 동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부위, 눈밑주름,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은 모두 꺼짐과 처짐이라는 두 가지 노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동안 성형을 고려할 때 꼭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조금만 개선돼도 인상 자체가 훨씬 젊고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께는 노화가 한 곳만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 팔자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인상이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혹은 팔자 필러만 넣었는데 옆에서 보면 마리오네트 주름이 되어서 심술구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딱 떼어놓고 이 부분만 해결하면 개선이 절반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솔루션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동안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단순히 주름을 편다거나 필러만 넣는 식으로 한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어디가 꺼져 있고 어디가 처져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는 원장님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결과가 더 좋겠죠. 저희 병원이 안티에이징 성형으로 유명해지다 보니 중년분들이 특히 많이 오시는데요.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꺼풀만 하면 젊어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얼굴이 처져서 필러를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볼이 빵빵해져서 어색한 얼굴이 됐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동안처럼 보이려면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길 바라고, 이런 동안 성형의 솔루션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접근 방식과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곳 정도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고 해당 경험이 많은 원장님과 상담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 모두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확실하게 해결해드릴 테니 편하게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